미움이 올라왔을 때 미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참고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표현하면 그게 살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기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살기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들어요? 살기 그러면 무서워요. 거봐. 자기 살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 왜?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살기야. 애고가 숨 쉬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 밥 먹을 때도 살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느끼면 살 수가 있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를 매 순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니까 어때요? 살기가 올라오면 그놈과 하나 되지. 알아차려야 이게 줄어드는데 알아차리면 막 그때부터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 너무 두렵거든요 하면서 약자 피해자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살기가 올라와 있을 때 두려움, 자기 살기를 보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야. 대인공포증인 환자분이 있죠. 대인공포증 환자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무서운 거야.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자기 마음으로 보이는데 그 마음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운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막 나를 혼내킬 때는 무섭지만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할 때는 안 무섭잖아. 그렇지? 그 마음이 무서운 거야. 그런데 대인공포증 환자는 뭐냐? 잘해줘도 무섭고 혼내도 무섭고 어떤 마음이든 다 무서운 거예요. 사랑도 무섭고 미움도 무섭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살기예요. 어떤 마음이든 다 죽여버리고 싶어. 무서워. 왜? 아기로 태어나서 마음 쓰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엄마 아빠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가정교육이란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마음 쓰는지를 보여주고 아기가 마음 쓸 때 그걸 얼마나 허용해 주느냐가 훌륭한 부모인가 아닌가를 가름해요.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무서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엉뚱한 방법으로 표현하겠죠. 응? 귀엽고 맑은 아기 같으면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뱃속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당한 아기. 엄마가 막 시집살이를 엄청 했어. 그러면 그 엄마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아기가 다 겪고 태어나요. 그런 아기는 잠도 안 자. 밤에 야야야 막 울고 막 응? 징징징징거리는 미운 애기 태어나. 그러면 사랑 표현도 믿게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받는 걸 표현할 때 엄마하고 방긋방긋 혼자 잘 놀아야 사랑을 받는데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막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미움으로 표현해요. 아하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걸 보면서 얘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다고 알면 도인이지, 그치? 화딱지가 이렇게 나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모습이 보이면 둘 중에 하나, 너무 사랑스럽거나 너무 화가 나서 죽이고 싶거나. 자기 모습이라. 자기 모습이 보여.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막 때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때 각인이 되는 거야. 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 표현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믿게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미움을 써도 엄마가 그걸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얘가 징징거린다는 걸 알고 가르쳐줘야 돼요. 아가, 너 지금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지? 근데 우리 애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 다 버리고 짜증나니까 지금 이렇게 미움 쓰는 거지. 그럼 너 좋겠어? 엄마가 해볼게. 너 여기 앉아봐. 이렇게 막 해서 애기가 알게 하고 그걸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움이 올라오면 참게 돼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서 막 잘했는데 엄마가 그걸 안 알아줘.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엄마 올 때 기다렸다가 엄마의 애교를 떨었는데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아우 귀찮아 얘 왜 이래.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그래 됐다. 내 마음을 무시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런 경험이 많거든 여러분.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해서. 상대도 도인이 아니고 나도 도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의식의 소통이 마음의 이렇게 소통이 에러가 났을 때 그런 경험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든 두려워. 왜? 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버림받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막 애원하고 막 엄마 아빠 막 애원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날 버리고 막 이런 기억이 있으면 애원해도 소용없어. 그 마음도 있거든. 그럴 때는 아예 마음을 참아버려요. 무시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인정한다는 건 뭐죠? 두려우면 엄마 무서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워요. 엄마 나 짜증나요. 수치스러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참아요. 무시하고. 이걸 살기라고 하죠. 자기 마음을 죽인다. 그래서 죽일 살자의 마음 기자. 기 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항상 나쁜 거야. 자기 올라오는 마음을 발산을 못하니까. 참다 너무 참아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끔 여기 이제 강의 듣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막 헤라 TV에서는 저를 사랑한다고 이제 가면 헤라님한테 인사도 한다고 막 이러고 엄마 사랑해요 막 이렇게 잘하다 여기 오면 갑자기 급 변해 애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면서 막 강의 때 이렇게 쳐다보는 애기 있어. 그건 헤라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엄마나 주변 사람한테 표현했다가 버림을 받은 거야. 그 아픈 애기가 올라오고 또 내가 표현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저 헤라 엄마한테 표현했다 헤라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하고 얘 너 누구니? 응? 너 왜 그래? 이렇게 버릴까 봐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인정 못하고 두려움을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수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지. 두려움을 수치 주고 무시하는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변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몰라.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마음과 머리가 일치해서 산 게 아니라 마음 따로 머리 따로 살았어요. 살기로 항상 누르고 살아서 그게 살기예요. 날마다 살기를 쓰지요. 자, 어떤 게 살기냐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사랑과 미움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미움이 올라왔을 때 미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이에요. 아기들이 엄마 보고 엄마 미워 왜 그랬죠? 이럴 때 미움 안 올라오잖아요. 귀엽잖아요, 아기가. 그렇죠? 그건 살기가 아니에요. 밉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을 단순하게 인정하고 표현했을 때는 살기가 아니야. 근데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스토커.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스토커 보세요. 스토커 좋아? 여러분 자려고 그래도 심지어 뭐 연예인한테는 이렇게 방에 창문 뚫고도 들어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며.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참고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표현하면 그게 살긴 거예요. 미움인 거야. 그게 미움인 거예요. 진정한 미움은 사람을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어. 그게 미움이고 살기가 아니라 마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특히 이번 기수의 특징이 있어요. 이번 기수의 살기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죽어도 인정 못해. 왜?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가 수치당한 적이 많아요. 버림받은 적이 많다고. 버림받은 적이 많은 게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너무 수치스러워.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자, 그건 압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내가 그렇구나 이거는 알아요? 그건 알겠어요? 어이구 똘똘하네 우리 애기들. 그것도 몰라 원래. 제가요? 이렇게 하거든. 그걸 아는 게 어디요? 공부 많이 했는데 가쁜 토크 많이 들었나 봐. 그렇죠?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그거를 다 무시하고 버려서 거의 모르는 상태까지 이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날마다 올라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참아요. 너무 창피해서 아닌 척을 해요. 아닌 척을 해. 그래서 누가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랑 데이트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그렇죠? 그럼 여자분들 중에 아무거나요. 전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많잖아 그런 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걸 당당하게 사랑 좀 주세요 못하는 여자분이에요. 네, 난 김치찌개 좋아요. 근데 눈치 없는 남자들 가끔 있다. 아니 첫 데이트에 무슨 순대국밥이야. 진짜 그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레스토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의 있게 좀 물어보고 좀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어떤 두 분이 부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그 남자랑 헤어질 뻔했다고.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순댓국밥 데려가서 자기는 먹지를 못해서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퍼먹더래. 그래서 안 좋아하세요? 묻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때 미쳤지. 네, 안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해요 이랬대요. 그래서 억지로 먹고 집에 와서 다 토했다고. 왜 억지로 먹고 참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게 돼도 좋아요 하고 내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버리고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야. 이게 살기예요. 또한 살기가 내 마음만 무시하느냐, 상대 마음도 무시하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것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을 때 그것도 살기예요. 그 남자분도 살기인 거지. 아니 자기만 순댓국밥 좋아하지 여자가 좋아하나? 물어봤어야 되잖아, 그렇지? 물어보지 않고 가서 거기서 안 먹으니까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었어. 근데 거기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먹는 여자는 뭐고 전부 마음을 무시하는 살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를 많이 이렇게 참는 살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불편해요. 어디 가든 불편해요. 편안하지가 않고. 어디 가든 내 집 같아야 되거든요. 그냥 내 집같이 편안해야 돼. 근데 어디 가든 불편해. 그래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여행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기들은 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혜라 엄마랑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혜라 엄마랑 이제 이번에 제가 어제 휴가 갔다 돌아왔어요. 1박 2일 휴가 갔어, 부산에. 휴가 가서 이제 우리 아기들 요번에는 아기 2명 데리고 갔어요. 마스터 아기 2명. 가면 그 한 명 따라간 아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민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잠자리 바뀌면 잠을 못 자고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잔다고. 뭐 잠을 못 자기는 그냥 나보다 먼저 자대. 침대 이렇게 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밤새도록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 잘 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코를 드르렁드렁 골고 막 왜 그래요? 편안한 거야. 그래서 혜란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희는요 편안한 사람이에요. 분별심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다 인정하면 편안해요. 여러분이 왜 안 편안하죠? 애쓰고 있어. 뭔가 잘 보이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냥 애기처럼 그냥 표현하고, 미운 마음 올라와도 표현하고, 두려운 마음 와도 표현하고 하면 편안할 텐데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수치스럽다고. 근데 누구랑 있든지 늘 뭔가 편하게 눈치를 계속 보면서 밥 한 끼를 먹어도 편안하게 못 먹고 뭔가 마음으로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이 외출해서 나가서 밥 한 끼 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오면 이렇게 뻗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한 거를 얘기해봐. 이러면 밥 먹을 거밖에 없어. 가서. 근데 집에 오면 이렇게 뻗고 집에 오면 아우 역시 우리 집이 최고예요. 아니 딴 데 가서도 집에처럼 해. 그냥.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집처럼 왜 못해?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심지어 집에 안에서도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관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있어요. 자, 여자분들, 남편분이 오늘 옷을 샀어. 좀 과하게 한 30만 원짜리 샀어. 남편분이 그거 얼마에 이렇게 물을 때 제 가격 얘기하는 분이 별로 없어. 왜 그래요? 관리하는 거야. 나 좋은 여자라고, 알뜰한 부인이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거 30만 원 그러면 남편이 결혼 잘못했네. 이러면 큰일 나지, 버림받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 못하고 솔직하게 해야 돼. 30 얼마고 이러면 아니 나처럼 알뜰한 분이 한번 이거 살 수도 있지. 나 사랑 안 하는구나. 이 정도 입을 자격 있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당당하게 못하고 수치 주는 거야. 니까짓 게 뭘 이런 거 사. 이 마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야. 살기 보는 게 두려운 거야. 남편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 선물하는 마음,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볼 때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수치 주고. 그게 살기죠. 날마다 뭔가 여러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부인에게. 남편분들도 월급 받아오면서 부인이 나한테 당신 이거밖에 못 받아? 무능하네? 이럴까 봐. 너무 두렵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내 살기를 볼까 봐. 남의 살기가 곧 또 내 살기거든. 내 속으로 내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날 무시해. 살기죠? 내 마음을 무시해. 내 유능함, 무능함을 무시하고 인정을 못해. 내 무능함을. 무능한 마음이 올라와. 옆집 아이는 전교 1등 했는데 나는 전교에서 뭐 한 100등, 200등 했어. 이때 무능함이 올라오죠? 열등함이.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줘. 너무 무서워서. 무시하고. 그러면 그 마음을, 그게 살기예요. 인정을 못하죠. 열등감을 인정 못하면 그걸 현실에서 경험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집 아기랑 비교하거나 이랬을 때 엄청 마음이 올라오죠. 살기. 그래서 살기가 올라오는 거야. 날마다 살기예요.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을 때 욕구불만, 살기가 올라온 거예요. 뺏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야. 여자분들이 대부분 거식, 폭식을 많이 알아요. 저도 옛날 그랬고. 폭식이 있을 때는 그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서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주제에 뭘 가져?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수치 주는 애고가 올라오면 또 하나도 안 먹게 되는 거야. 먹는 것조차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 그냥 배고프면 먹고 이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 졸리면 자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해야 되는데 졸려도 뭐를 해야 돼. 내 할 일을 도리를 다 해야 돼. 그래서 분주하게 마음 안에서 애쓰는 애고가 있죠. 애쓰면서 무엇을 하는 애고. 이제까지 애써왔어. 애쓰면서 사랑받겠다고.
그 애쓰는 에고가 누구냐? 살기. 그냥 사랑받으려면 자기 마음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나 이래요, 이렇게. 솔직하게. 근데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애쓰는 거야. 혜라 엄마한테 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와서 혜라 엄마 안녕하세요. 나 혜라 엄마 엄청 보고 싶었다.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구 우리 이쁘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한 번은 상담도 가는데 눈빛은 나를 보니까 이글이글 타올라.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거야. 혜라 엄마 옷 진짜 이상하게 입더라. 아마 그러고서 나가면서 나중에 마지막 날 저한테 그래, 혜라 엄마 이상해 나는. 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말을 한대. 자기도 모르게. 수치 주는 거지.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수치 주는 거야. 니까짓게 이거 사랑 표현한다고 사랑 받을 것 같아? 넌 사랑 못 받아. 이렇게 딱 수치 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수치 준 그 마음으로 남한테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기가 나한테 이상하게 입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너는 더 이상하게 입었어. 네 꼴을 봐. 넌 더 이상하게. 당연하지 않아. 날 수치줬는데 이게 딱 하니까 그 아기가 알아차리라고. 그치? 준 대로 받는다야.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수치 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가 엄마가 다 알았어. 근데 일부러 그랬어. 네 마음 좀 쳐다보라고. 너 맨날 나가서 그렇게 하고 살지. 그러니까 봤대요. 헛소리가 자꾸 나온대. 헛소리가 그렇게. 하도 수치 줘서. 그리고 또 애를 써요. 뭐를 막 혜라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뭐를 선물을 이렇게 줘서 막 엄청 애를 써. 그걸 또 지 이름도 안 써. 아니 나보고 숨바꼭질 하자는겨? 어떤 아기가 한 명 있는데 누가 줬다고는 써야 내가 알고 고맙게 먹든지 쓰든지 할 거 아니야. 이름을 죽어도 안 쓰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갖다 놔. 이게 몇 년 전이래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막 나 잡아봐라 뭐 이런 식이야. 그랬더니 어느 날 이런다?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날 그때는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옛날에. 나보고 그래. 혜라님 내가 그거 갖다 놓은 거 몰랐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러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한두 명의 아기가. 우리 아기 중에는 김은영이만 몇십 명인데. 그렇잖아. 이름도 김은영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 김은영이라고 써도 내가 헷갈릴 판이다 지금 몇십 명이라. 근데 너는 응? 그걸 모르게 그냥 알아줬으면.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내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걸 그냥 알아줬으면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귀엽고 이쁜 건지를 여러분 몰라서 그래. 아기들을 보면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봐.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아기하고 동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거지. 아기랑 동물이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왜 그래요? 단순하니까. 그냥 숨김없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 마음이. 아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른도 이 마음 공부하면요. 늙으나 젊으나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여워져요. 단순하거든. 애기 같거든.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그러니까 속이 편해. 응? 혜라 엄마랑 있으면 여러분 혜라 엄마는요 그냥 애기랑 같은 거야. 왜 애기 같다고 하냐면 고스란히 드러나요. 뭘 싫은데 좋은 척하지도 않고 좋은데 싫은 척하지 않아. 바로 피드백이 똑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면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어도 조금 한두 시간만 있으면 그냥 금방 편해져. 여러분들이 적응이 될 거예요. 내일쯤 되면은. 살기가 없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눈치 보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그게 살기야.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 응? 어떤 아기는 그래. 몇 년이 지났는데 내 눈치만 보고 옆에 안 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대. 혜라 엄마가 자기 싫어할까 봐.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혜라님 저 싫어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두려워서 못 물어봤대요. 두려운 것도 버린 거야.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부가 좀 된 다음부터는 제자랑 다이렉트 소통해요. 여러분 사고 치잖아 밖에서. 근데 그게 내 귀에 들리잖아. 바로 전화가. 너 이렇게 얘기했다며. 너 당장 안 껴들어와? 이렇게. 그거 편안하지. 그럼 잘못됐어요. 이러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지? 근데 뒤에서 미운 짓을 계속하면 마음이 어때요? 계속 불안하지. 엄마 뒤에서 계속 사고 치면. 여러분 그게 살기야. 안 들키려고 두려워서 살살. 그리고 혜라 엄마를 봤을 때 여러분 저를 봤을 때 그냥 아기처럼 편안하고 마음이 없어야지.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뭐가 뜬 거예요. 들킬까 봐 두려운 아기가 무슨 짓을 했어. 근데 이게 들킬까 봐 두려워.
그래서 자꾸 도망다녀요. 그래서 막 나를 좋아서 따라다니다 어느 순간 그 아기가 계속 안 보여. 이렇게 계속 안 보여. 그러면 저 아기가 뭐가 떴구나. 살기가 떴구나. 자기 마음을 버리고 안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나를 볼 때마다 무섭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인수가기도 날 좋아서 엄마 이러다가 저 살기가 뜨니까 안 보여 내 눈에. 도망다니면서 행스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안 보여. 생전에 나타나 아주 그냥. 왜 그러나 했더니 엄청 살기가 떠서 무서운 거지. 마음을 버릴 때 그게 살기예요. 그리고 마음을 버릴 때 죽이고 싶은 마음.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죽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엄마가 오빠만 운동화 사주고 나 안 사줬어. 그럴 때 여러분 엄마 죽이고 싶게 미워. 그건 엄마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야. 엄마의 그 마음. 나한테 안 주고 오빠만 줬어. 나를 버린 마음. 응? 내 걸 뺏어서 오빠 줬다는 뺏긴 마음. 그걸 보고 죽이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죽이고 싶은 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 입장에서 봐야 돼. 이 세상에 모든 게 마음인데. 그래서 죽이고 싶은 살기는 바로 여러분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죽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기수 분들의 살기는 열등해. 자기가 뭘 못한다고 느낄 때, 남보다 모자라다고 느낄 때, 자기가 부모님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식을 돕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기를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아세요? 경험했습니까? 네. 죽이고 싶어요. 제가 이 공부하고 나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이 유학도 가고 부잣집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유난히. 근데 저희 아빠는 가난한 미술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돈 갖고 얘기를 많이 한 거야.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투정 부리느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가 그때마다 얼굴이 흑빛이 돼.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죽고 싶은 열등이가 느끼는 죽고 싶은 마음을 모를 때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서. 내 친구는 지금 어학연수 갔는데 그것도 못 보내주고 걔는 유럽으로 갔대 한 달 동안 막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빠가 그림 그리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흑빛이 돼 점점. 근데 그 마음을 못 느끼니까 제가 그 아픔을 이해를 안 해주고 막 그렇게 막 쑤셨어.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그게 그렇게 아팠는데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자식한테 원하는 걸 못 해줄 때. 그렇죠? 그게 엄청 아팠을 텐데. 제가 제 열등이에 죽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상대의 마음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내 마음을 버린 만큼 상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상대로 그대로 버려요.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한 만큼 상대 마음을 인정하니까 소통이 되는 거야. 그걸 인정을 못해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그 열등이의 살기가 올라왔을 때 그 죽이고 싶은 마음,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보려고 하면 두려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을 못해요. 수치스럽다고 두려움이 떴을 때 여러분이 지금 다 어지러워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왜냐하면 수치 때문에. 여러분 이미 신장이 다 꽉 막혀서 두려움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삶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죽는 것도 무서워하고 내 미래가 무섭고 사실은 여러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 두려움. 온통 두려워. 왜? 에고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당장 저녁 먹고 체할지 안 할지 아는 분. 손 들어봐. 없잖아. 그치? 조금 있다가 이 강의 끝나고 계단 내려갈 때 자빠질지 안 자빠질지 아는 분. 없잖아. 그렇잖아. 모르는 거야. 조금 있다 개미가 날 깨물지 안 깨물지 모르는 분. 아는 분. 뭐 없잖아.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에고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인정 안 해. 신장이 지금 다 막혔어요.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니까 열등이가 뜨면 엄청 두렵거든요. 아무것도 못한다가 열등이야. 못할 것 같아. 이게 열등이에요. 여러분 늘 느끼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뭐 받으면 또는 시험 공부할 때 못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폭삭 망할 것 같아. 이거 뜨잖아 마음이. 그쵸? 근데 그걸 볼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떠. 이게 너무 아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뜨는데 그 두려움을 느껴야 아픔으로 들어가는데 두려움을 못 느껴요. 느끼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진짜 열등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버려요. 안 보고.
수치 주고.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제 앞에 딱 있으니까 지금 강의 듣는데 여러분 지금 막 열등이가 올라와. 힘들다, 무섭다, 못할 것 같다. 혜리 엄마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다가 지금 제일 많이 떠요. 인생 살기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뭐 식은땀이나 그 두려움을 수치 주니까. 여러분 식은땀 안 나요? 안 나요? 몸이 막 아파. 그리고 막 식은땀이나 뼛속까지 아프네. 두려움을 인정 안 해서. 두려움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열등이 아픔으로 들어가고 이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열등이가 뜨면 그 열등이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아픔으로 들어가고 또 내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거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이 유능해지는 건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능해지려면 머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유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능한 모든 사람을 보세요. 존재가 바뀌는 거지. 존재가 바뀌어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존재가 바뀌어요. 제가 어제 재미로 그 요새 왜 방탄소년단인가? 그분들 왜 막 1위 한다고 그래서 그걸 막 듣다가 다른 걸그룹의 노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예전과 다르게 노래 들을 때 이제는 영체가 듣잖아요. 그죠? 영체가 슉 도는 노래가 있고 잘 안 도는 노래가 있어. 머리로 불러, 테크닉으로 부르면 안 돌아요. 살기가 불러. 살기가 부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순수한 자기 마음을 표현한 노래는 살기가 안 돌아요. 영체가 돌아요. 아름다워요. 거기에 사랑까지 겸해 있으면 영체가 아주 많이 돌아요.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가수 있죠. 눈이 실명한 가수. 그 가수가 지금 되게 늙었더라고요. 80을 바라보나? 70이 넘었을 거야. 근데 두오모 광장에서 노래 부른 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우리 마스터 아기가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는데 눈물이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가슴으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는 거야. 왜? 여러분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오히려 마음이 순수하고 그걸 인정한 분은 더 유능해지는 거야. 그렇게 왜? 그냥 일반인보다 일찌감치 인정해. 난 눈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열등이를 그냥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요. 그리고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하고 딱 의존했어. 사람들한테. 그게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이 의존하지 못하는 에고는 아주 열등한 에고예요. 엄청 남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에고예요. 의존할 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여러분 옛날에 엄마들이 그런 말 하죠. 깐난쟁이도 하나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든든하다고. 그치? 옮기든 마음으로 의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있는 거랑 깐난쟁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 애기가. 응애 우는 똥기저귀 가는 애기라도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다고. 마음으로 그렇게 의존할 수 있어야 돼. 의지처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근데 장애가 있을수록 그 열등이를 인정하고 의지처가 쉽게 생기죠. 의지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기꺼이 의지해서 도움을 받다 보면 여러분 내면의 신성을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 부르고 나서 말미에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대중이 기도하는 그 힘을 믿는다. 기도를 믿는다는 건 신성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순진한 아기가 됐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성에 의지하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가 훅 돌 수밖에. 그런데 머리에 테크닉으로 살기로 노래한다는 건 뭐죠? 목적이 있다는 얘기야. 노래하기 위한 목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큰 살기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딜까요? 돈이죠. 돈이죠. 그냥 하는 걸 몰라. 애구가. 요리가 재미있어서 할 때는 그 요리를 보면 영체가 돌아요. 딱 보면 영체가 돌면 이거는 사랑으로 한 거야. 내 자식을 줄 때 돈 벌려고 하나? 아니죠. 사위를 줄 때 씨암탉 잡을 때 이걸 사위한테 얼마에 팔을까? 그렇게 안 해. 이거 달라요. 그 씨암탉 귀신같이 난 구별할 수 있어. 씨암탉 2개 갖다 놓고 이거는 파는 거, 이거는 사위 거 딱 가져와 보세요. 그럼 내가 딱 보면 도는 거는 영체가 도는 건 사위한테 줄 거. 돈이 아니야. 그냥 마음이 훅 들어가 있어. 그거는 영체가 돌아요. 그거 먹으면서 눈물이 나지요. 들으면서 눈물이 나지요. 근데 나 유명해져야지. 전 세계 1등 해야지. 앨범 많이 팔아갖고 나 돈 벌어야지 하면 살기예요. 집착의 개살기. 마음을 쓰지 않았어. 사랑이 없어. 그럴 땐 영체가 잘 안 돌아요. 응? 그래서 몇 년 전에 방탄소년단인가 그분들 노래 들을 때 이분들이 더 성장하겠구나. 왜냐하면
몇 년 전 노래와 지금 노래가 달라. 마음을 쓰다 보면 여러분 깊어지죠. 아픔도 더 깊이 느끼고 깊이 느끼면서 신성에 의지하게 되면 영체가 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이 넓어져. 큰 그릇이 되죠. 근데 그게 스톱이 되는 순간부터는 살기가 나와요. 집착을 쓰게 돼요. 막히면 그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좀 슬럼프가 올 때가 된 거야. 근데 이 걸그룹 애기들 또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영체가 돌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걸그룹인데 영체가 도나 했더니 재미있게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애기 마음으로 부를 때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돌 때 아픔으로 한 번 더 들어가 주고 영체가 더 돌겠죠? 그랬죠? 순진한 마음을 계속 쓰면 성장하는 거고 거기서 스탑해버리면 성장이 멈추는 거야. 에고가 성장하는 방식은 에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건 아픔을 느끼면 죽어요. 모든 에고는 다 열등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하버드대 박박사를 10개를 땄어도 당장 개미 새끼가 날 물을지 안 물을지를 모른다니까. 조금 이따 죽을지 안 죽을지 체할지 안 할지를 모른다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코로나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모른다니까. 모든 에고는 다 열등인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딱 느끼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아픔을 느끼려면 내가 열등이를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벌 떨고 살아.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볼까? 자기 열등이 안 보려고 발악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든 잘난 것만 보이려고 어떻게 했어? 여자분들 눈 긋고 화장하고 예쁘게 입고 밥을 얌전하게 이렇게 조금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남자 앞에서 먹고 남자분들 연봉 뻥튀기 하고 무능하고 감추려고 막 거들먹거리고 그렇잖아.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잘나려고 열등이 안 보려고. 여러분이 열등이가 없으면 애쓰지를 않아요. 그걸 감추려고 살아온 인생이야. 들킬까봐. 헤라 엄마 앞에 와서도 귀신을 속이지. 여기서도 그냥 감추면서 이렇게 아닌 척하고. 그걸 다 이미 들통난 걸 알아야 돼. 이미 다 들통났어. 여기는. 들통나면 편해. 편해. 이미 알 거 다 알았어.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 전에는 불편하잖아. 이렇게. 세상 편한 게 부인하고 남편이지. 왜? 이제 방구도 다 트고 이제 알 거 다 알았어요. 저 승질 들어온 것도 알고. 편하지? 근데 부부가 돼서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 관리 좀 하지 마. 관리 좀 좀. 응? 그게 다 얼마나 불편해. 인생이 힘든 거야. 관리하는 줄도 모르고 해요. 그 애고가. 열등이 안 보이려고. 아주 그냥 요만큼이라도 꼬투리 안 잡히려고. 네. 딱 이렇게. 엄청 인생이 피곤한 거야. 나와 남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열등이 보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부모 입에서 너 왜 그러니? 이 소리 들을까 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1 때 간염에 걸려갖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사실은 그 충북에서 같이 저희 아빠는 선생님, 저는 이제 딸이니까 그 학교 내에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누구 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저희 아빠가 제 아빠로 유명했어. 아 누구 아빠고 그래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애쓰는 애고가 열등이 안 보려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저희 집은 거꾸로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내가 아빠 철 좀 들으세요. 나 지금 영화 보재요. 영화 극장. 아니 내일 시험인데 영화 보라고 하는 아빠가 정상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빠 철 좀 드세요. 저 공부해야 돼요. 왜 불러요? 왜 불러요? 이렇게 공부했거든. 애쓰는 애고가 체가 안 잡히려고. 뭐든지 1등해야 직성 풀려. 얘 열등한 모습 안 보이려고.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미쳐버려요. 한 번은 제가 내가 정신병이 있구나 이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첫 결혼하고 나서 집을 꾸미는데 집들이를 하는데 온 집이 거울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정신병인 거야. 제 친구들이 들어오더니 못 들어와요. 이게 모노림인데 대리석 같아. 이게 쫙 비치니까 발을 못 떼요. 그래서 제가 슬리퍼 양말 딱 갖다 주고 야 발 씻고 요거 슬리퍼 신고 다시는 안 오더만 우리 집에. 치를 떨고 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식사를 딱 차려줘.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그렇게 애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들들볶고. 옆에 사람은 얼마나 불편해. 뭐 가게에서 여러분 같으면 가게에서 친구 집에 갔는데 양말 주고 냄새 날까 봐 발 씻고 대리석 바닥처럼 이렇게 비치고 다 따라다니면서 닦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하기 싫잖아. 그렇지? 얼마나 강박증적으로 심했는지 그게 살게예요. 관리하는 거야 자기. 관리하지 마. 편안하게 사세요. 인정.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남과 나를 힘들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마음 표현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애쓰면서 그렇게 해야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는 애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요. 진실한 자기 마음 한자라가 얘기할 때 사랑받게 돼. 그리고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없는 거 하지 마세요. 애쓰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런 공덕이 없어. 어버이날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서 주고 싶으면 주는데 아유 또 어버이날 선물도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할까 봐 주지 마세요. 공덕이 없는 거야. 애기처럼 그냥 순진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살기로 참으면서 애쓰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살기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살기야. 이번 기수는. 그걸 위해서 살아왔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애고는 인정받고 사랑받은 애기예요? 못 받은 아기예요? 못 받은 아기지. 못 받은 아기는 못 받을 짓을 할까요? 받을 짓을 할까요? 못 받을 짓을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헤라님 옷을 이상하게 입으시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못 받을 짓을 하는 거야. 사랑을. 수치스러운 짓을. 수치 맨날 당한 아기는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올라오면 알아차리셔야 돼. 그래서 그 마음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 마음을 올리는 아기가 누구냐?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아서 두려운 아기예요. 또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운 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사랑과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느끼면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은 열등의 아픔으로 들어가지요. 이때 딱 내려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여러분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이나 영화배우나 뭐 어떤 한 분야에서 유명한 분들을 보면 슬럼프라는 게 다 있어요. 슬럼프는 왜 오냐면 열등의 아픔으로 들어가서 깊어지려고. 이때 여기서 난 여기서 끝이구나. 그럼 성장을 못하는 거야. 거기까지야 그 사람의 그릇은. 근데 이때 슬럼프가 왔을 때 엄청난 두려움. 내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 예를 들면 슬럼프는 어떨 때 와요? 막 성적이 잘 나올 때는 슬럼프 안 나와요. 그렇죠? 막 잘 나오다가 이제 이 아이를 더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야 되겠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1등이야. 근데 얘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마음자리를 더 깊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잠재의식의 변용이 일어나서 더 잘하는 테크닉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애고가 죽어야 돼, 열등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적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기 싫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만하고 싶게 만들고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게 해요. 열등이를 딱 띄워버린단 말이야, 본래가. 이때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등이를 보는 두려움으로 훅 들어가서 두려움이 느끼고 아파도 돌파. 아픔을 느껴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요. 근데 대부분의 애고들은 포기하죠. 거기까지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인 거예요. 깨달음은 뭐냐? 완전히 그 애고가 다 사라질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애고, 열등의 애고가 완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 깨달음으로 가는 툴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할 때 잘 보세요. 목적이 있나? 그게 살기예요. 돈 벌고 싶은 목적이 있나? 뺏고 싶은 애고가 하는 거죠. 탐욕, 그치? 다 빼앗긴 애고가 돈 뺏고 싶어서 할 때 살기가 하는 거죠. 그냥 그 일이 그 목적을 딱 버리고 예를 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 가르치는 속에서 기쁨을 찾고 아이들과 울고 웃고 아픔을 느끼면서 그냥 해야 돼. 노래 부르는 일이라면 그냥 노래를 사랑하고 좋아서 해야 돼. 근데 이거 앨범 내서 막 성공하겠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살기가 하는 거예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열등이를 봐야 돼. 열등이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애고가 열등이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은 왜 열등이냐?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은 애고니까. 수치당하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절망했던 애고거든요. 그걸 보는 두려움, 그 다음에 아픔을 느껴야 돼. 그 순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되는 거야. 마음을 써서 어떤 분야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곧 깨달음으로 가는 건데 그거에 한 가지의 그 집중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슬럼프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더 살기를 쓰면서 해. 그러면 못 벗어나요. 슬럼프에 왔을 때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열등해서 두려운 거를 느껴야 돼요. 경쟁 선수하고 내가 졌어. 이때 어때요? 너무 무섭지. 진 나를 보는 게 무섭잖아요. 아프잖아. 이게 진 나가. 열등한 내가. 이 아픔을 안 보려고. 두려움도 인정 안 하는데 이때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인정하는 거죠. 나 졌어.
나 열등해. 아무것도 못해. 하고 두려움 인정하고 아픔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극복을 해내야 돼요.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항상 밑에서 올라오는 그 에고가, 열등이가 지금 버려졌다고 해서 계속되지 않아요. 또 밑에서 올라오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제가 16년 도를 닦고 아직도 저 버리고 있잖아요. 아주 무의식이 깊고 깊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을 본다면 그게 마음 공부하는 구도자고,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마음 공부를 해도 머리로만 하고 있어. 테크닉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가쁜 토크 그냥 머리를 달다 외우고 있어. 그럼 진짜 수행자가 아니에요.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경우는 인생이 그냥 구도 역정이었던 거지. 눈이 안 보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겠어요. 절망을 하고. 그 아픔을 다 받아들인 사람의 아름다움이. 영체가 돌지요. 살기가 있으면 돌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하러 오면서도 그 살기를 집착하고 오는 아기들이 있어. 아,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하면 직장에 취직이 되겠지? 지금 우리 남편하고 이혼 위기에 있는데 잘 되겠지? 우리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지 않겠지? 뭐 이런 목적을 갖고 왔다면 그 자체가 살긴 거야. 인생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하면서 그 마음을 즐기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가 온 거예요. 그 마음 한 자를 이렇게 주면서 사랑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뭐냐면 저랑 힐링 세션도 하고 사랑 세션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션을 할 때보다 저랑 그냥 여행 가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더 많이 올라와요. 왜냐면 목적이 없으니까. 힐링 세션 하면 아기들이 다 목적을 요이씨, 자, 뭘 받자, 오늘은 열등이를 죽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거기에 기대에 부응해서 둘이 하게 돼 있잖아. 근데 요번에 그쵸, 뭘 한다는 놈이 하잖아. 마음, 그것도 엄청 실려서 막 이런 아기들이 있어. 힐링 세션 했는데 시간이 넘어도 안 나가. 계속 막 집착이 세서. 걔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을 갔어. 요번에 이제 항상 혼자 가다가 휴가를 혼자, 제가 원래 휴가가 없었어요. 6개월, 8개월가 없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1박 2일을 지난달이니까 지지난 달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우리 아기가 나 데려다 주면 거기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혼자 놀다가 그 다음에 데리러 와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두 아기를 데려가 봤더니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 제가 회식 시킨다고 데려가요. 시내 가서 밥 사주면은 그냥 뭐 밥 먹고 하잖아요. 근데 막 들어올 때 겨들어와. 그래서 아까 어떤 아기가 아니 밥밖에 먹은 게 없는데 힘들어서 자기 막 집에 와서 울었다고, 여기 군원 들어와서. 그게 뭐냐면 다 애쓰는 애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애쓰는 애고가 그냥 다 올라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와요. 그냥 닦이는 거야. 그게 바로 도인 옆에 있으면 그냥 닦이는 거예요. 열등 애고 그냥 올라와서 쳐주니까 파동으로 막 올라와서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휴가 가서 인스타 라방을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막 키고 하는데 아기들이 막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은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 막 이 에너지가 애쓰니까, 여러분 애쓰는 테크닉으로 할 때는 이미 그 아이가 하는 거죠. 그 애고가. 그 열등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 다 내려놓으세요. 이 목적 가진 그 애고가 끝까지 집착 살기로 안 죽고 3박 4일 동안 계속 그 놈이 있어. 닦인 게 아니에요. 그 놈이 와서 뭘 한다고 하고 이제 잘했구나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10년을 닦았는데요, 20년을 닦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게 다 머리로 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여기 와서 아픈 내 마음 한번 보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자기를 얼마나 버리고 살았는지 봐야 돼요. 이제까지 밖으로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버렸으니까 남의 마음도 다 버리면서 그 쓰잘데없는 거에 집착 살기로 사는 거야. 돈에 집착하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집착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 양심이 있으면 돈에 집착. 그래서 어떤 아기는 이러는 거야. 남편이 다쳤대요. 그러면 우리 남편 아파서 어떻게 근데 이렇게 올라오더래. 아니 돈을 못 벌잖아.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돈을 못 벌면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손실이 얼마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걱정이 되면 남편은 아프겠다. 마음을 아픔부터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살기로 이게 목적이 뭐예요? 남편. 그래서 내가 아가야 너는 남편 얻은 목적이 뭐냐니까 돈 벌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더 있어? 그렇죠. 다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 부인이 다치면 아프면 남자분들 짜증내요. 그렇죠?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마누라가 내 지금 빨래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이게
이렇게 그 상대를 엄청 서럽게 하는 거거든. 살기로 살 때는. 그쵸?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얼마나 서럽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열등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잘하고 싶지, 그치? 근데 조금 못했는데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제일 많이 하죠 자기한테. 너 같은 건 죽어. 제일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 참어. 이 정도가 뭐 힘들다 그래. 더 참어. 이렇게. 무섭게 공부할 때 저 그랬어요. 2~3시간밖에 안 자고 막 공부할 때 더 참어. 남들은 다 밤새워. 뭐 이런 식으로. 커피 6잔 마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약국할 때도 이게 시간이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주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돈독이 올랐다고 그랬죠. 돈 벌려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물론 이제 환자들이 밀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막 혹사하면서 막 일을 해. 이럴 때 자기를 학대하는 거지. 아픈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100년, 1000년 살아도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야. 그 마음 한 자락을 이해해 주는 게 진짜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돈은 한순간에도 되고 10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착 살기 테크닉에 매여서 하는 사람들. 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미 도가 너무 많이 돼서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고 헤라님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만 알려주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 놈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닦았다는 60이 넘으신 분인데 한 50년, 40년을 절에서 뭘 수행을 했대요. 나는 수행됐다는 그 에고와 그 아기가 그 열등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도가 안 돼요. 근데 도 닦는다는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가 버린 마음이 어떤 게 있나. 마음을 친구 삼아서 그 아픔을 한번 한 자락 알아주고 그 아픈 마음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을 한번 이번에 인정해 주자. 네가 얼마나 무서웠니?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참 모질게 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 여러분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이를 무시하고 안 보기 위해서 발악한 인생. 하나는 너무 두려우니까 꽁지 빠져라. 두려움 안 벌려고 도망친 인생.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인정 안 해주고. 두려움 인정하면 여러분 큰일 날 것 같거든. 예를 들어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이 폭삭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은 하기도 싫지.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 시험 보러 좀 있으면 대학 시험 보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질 거 생각도 하기 싫잖아.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 두려움 인정해 주기도 싫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친 인생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리게 살이 떨리게 무서워. 지금도 너무 무서워서 왔어. 헤라 엄마한테.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두려움을 하나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두려움 인정하고 열등의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에. 그걸 인정 안 해줘서 살기로 산 거야. 두려움을 인정 안 한 만큼 살기예요. 응? 무서워요. 이렇게 한마디. 여러분 아기들이 어른보다 더 담대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엄마 아빠한테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나면 두려움이 쑥 내려가거든. 근데 엄마 아빠들은 어디 있다가 무섭다고 할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알죠? 그 선수가 예전에 이제 한참 유명할 때 외국에서 이제 딱 입국을 하는 입국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가 이 아기는 담대해. 연아 아기는 두려움이 없어. 근데 엄마는 개두려움이야. 너무 무서워. 왜? 딸을 책임져야 되거든. 얼마나 무서워. 연하 아기는 물론 피겨스케이팅에서 닦인 게 있죠. 닦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열등의 아픔을 볼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올라오거든. 내가 못할지도 모른다. 질지도 모른다. 메달을 못 딸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못 따게 되면 아픔으로도 들어가고 지게 되면 아픔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닦인 것도 있지만 또한 이 아기는 엄마를 의지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두렵죠. 의지할 데가 없어. 내가 마지노선이거든. 그래서 아기 때 보호받지 못한 아기들이 있죠. 엄마 아빠한테 든든하게 보호받지 못한 아기일수록 인생이 되게 힘들어. 그 두려움을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잘못될까 봐. 인생이 무서워. 삶이 무서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게 내 두려움을 토로할 수 있었던 아기들은 괜찮아요. 의지처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 중에 좀 강성인 부모 있잖아. 딱 이렇게 해. 이렇게 약간 파쇼라고 하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기들이 보면 안정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든든하거든. 혼나기는 해도. 단지 이제 그 부모의 그 좀 부작용이 단점이 뭐냐면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할 때는 그게 문제죠. 부모한테 나 무서워요 이렇게 의지를 못할 때는 문제지만 그래도 든든한 게 있어. 근데 부모가 아기 같아.
겁이 많고 아기 같아. 그래서 내가 부모를 보면 저 보호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책임져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부모를 보호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그 아기가 제일 불쌍한 아기야. 평생에 그 짐,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낑낑거리고 우리 부모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헤라 엄마를 만난 거야. 그래서 헤라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헤라 엄마를 보면 든든하니까 나 무서워 엄마 이러고 딱 맡길 때가 있어. 마음으로 이렇게 맡기고 편안하게 살려고 온 거죠. 그런 아기들은 정서가 불안하죠. 엄마 아빠한테 두렵다고 표현 못하고 두려움을 인정 못하고 잔 아기들. 여러분 두려움을 인정하면 엄청 편안해요. 두려움을 인정하려면 아기가 돼야 돼. 연세가 많건 아니면 적건 상관없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나 무서워요. 아기가 돼서 할 수 있어야 그걸 하고 나면 편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기라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열등이 아픔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체가 돌게 되지요. 영체가 돌면 여러분이 그 영체의 존재를 알아서 여러분이 닦이게 돼 있어. 열리게 돼 있고 무의식 속에서 그 아픔도 인정하기가 좀 수월해요.